남유럽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류이즈는 단골 손님이 보여준 이만감 덕분에 사용했다. 이만감? 대박! 대박! 오, 진짜? 그렇게 유명해? 안 믿겨. 정말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버이언 때문에 비판서를 쓴 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하지만 그 전에 저에게 이만갑이란 프로를 보여준 한국 유학생 저희 식당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그 계기도 많은 역할이 되었고 그 이만갑을 보는 순간 진짜 제 인생의 최고의 충격적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유희진 씨가 2015년도에 탈북하셨으니까 이만갑이 8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북한에서 장군님의 딸로 수중발 국가대표 선수만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자라는 그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인신매매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브로커라는 말도 몰랐죠. 그런데 이만갑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 근데 그때 박예주 씨인가? 그분에 대한 스토리였는데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음껏 울지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괜찮을 척. 옆에서 들을까 봐요. 네. 너무 북한 사람 입장에서 봤는데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울었어요,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항상 버이언 감시를 받아야 되고 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는 다 국가에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화장실에 가도 버거를 하면서 다녀야 되고. 그거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 사람이랑 말 한마디만 겪고는 무슨 말을 했다는지 다 버거를 해야 되고. 야, 이 감옥이네, 감옥이야. 네. 그래서 이만갑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언젠가 나도 혹시 저게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만감. 네, 막연하게. 대박. 소름이다. 근데 여기 앉아 있어. 남유럽의 어학연수 때문에 갔다가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네, 북한 식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북한 식당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다기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의 동포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던 거죠. 약간 호기심도 생기고. 그럼요. 저도 예전에 많이 가봤어요, 중국 가서. 서울에도 평양냉면집을 찾아가듯이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하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찾아가게 되었어요. 처음 갔더니 뭐 느낌은 어땠어요? 희진이를 처음에 딱 보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북한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굉장히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하얀 흰 도화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래서 참 첫인상이 참 밝고 좋았습니다. 작업 멘트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뭔가 목소리도 좋고 말도 되게 줄이기 잘해. 우와, 도화지래. 첫 느낌이 도화지 같았다. 근데 처음에 이 전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가까우는 줬는데 불러야 되잖아요. 뭐라고 뭐 동기형 동무나 이렇게 할 수도 뭐나. 없고 그래서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현섭 동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무슨 동지야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저희는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빠가 그냥 현섭 오빠라고 불러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 오빠 소리가 듣고 싶었구나. 근데 그 당시에 동지가 편하긴 했는데 그냥 오빠 이러면서 부르는. 한국 사람 처음 본 거잖아요. 그 기분도 이상했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있는 여자 종업원끼리 한국 남자가 왔어 막 이렇게 뒤에 가서 얘기하나요? 네, 그렇죠. 당연히. 네, 왜냐면 저희가 3명이었는데 3명 다 한국 사람을 처음 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유럽에서 몇 달 동안 식당을 하면서 동양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빠랑 한국 학생들 4명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3명이 다 굳어졌어요. 설마 한국 사람? 하면서 막 이러는데 다 헬로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고 근데 일단은 한쪽으로는 엄청 반가웠어요. 한국 사람 처음 보니까. 말도 통하고. 이러는데 딱 그 교육받은 게 갑자기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남조선 계례도당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해외 나가려고 교육을 받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한국 사람 만나면
밥만 갖다 주고 얘기는 하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그렇지. 교육을 받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현서 오빠랑 학생들 왔을 때도 되게 제가 서빙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딱딱하게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하고 메뉴 주고 돌아서고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대박 치키 막 이러면서 대박 치키 막 이러면서 근데 딱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그 남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 전날에도 태블릿으로 꽃보다 남자를 봤거든요. 아이고야, 하필이면 또 꽃보다 남자를 봐가지고. 그래서 딱 봤는데 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한국 남자는 아니구나. 그 한국 남자는 아니구나. 언니 한상이 깨져버려. 실망했구나. 현섭 씨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아, 네, 뭐 조금 실망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처음 들었고요. 죄송해요. 기억에 남았던 게 오빠는 너무 입이 무거웠고 뭘 말 한마디 해도 되게 멋있게 했었어요. 역시. 근데 오빠랑 그다음에 한 오빠가 널새였어요. 완전 거의 앞면이 다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찢어진 어떡해, 그거 불쌍하다. 찢어진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문화적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저 오빠 바지 왜 찢어졌어요? 그랬어요. 근데 현석 오빠가 아, 저 오빠는 자궁이 부족하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진짜로 듣고 뭐 얼마나 가난하고 진짜 헐벗고 굶주리는 오빠인가 보다. 어떻게 저걸 기우지도 않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배운 대로. 네. 도화지 같네요, 정말. 희진 씨하고 결정적으로 가까워진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계기입니까? 그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갔고 그 다음번에 다시 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주방에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배수구가 네, 막혔었어요. 배수구가 막혀서 이제 그 현지 플러머를 불러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북한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영어를 다 그렇게 못- 잘하지 네.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우리 그 주방이 고장나서 당장 영업을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오빠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부탁을 해서 오빠가 도와주고 하니까 저희 식당 사람들이 모두 와, 현섭이 하면서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오빠한테 마음을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고마웠고. 계기가 있었구나. 네, 근데 그때 현섭 오빠가 저희 식당을 엄청 홍보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세상에. 저는 그때 SNS가 뭔지도 잘 모를 때였는데 와서 내 블로그를 오빠가 올렸다고 자기가 쓴 글이라고 막 동네 동생들 만나는 것 같았다 이러면서 썼더라고요. 저희 식당 사진 올리고. 그 매출에도 도움이 됐어요? 그쵸. 학생들 그다음에 한 20명, 30명씩 오빠 막 학생회장처럼 데리고 다녀요. 리더십.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매출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니까 현석 오빠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알아서 다 들었고. 왜 도와주셨어요? 뭐 홍보도 해주는 이유가. 일단은 같은 한글을 쓰고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희는 이제 북한 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동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어차피 유학생들도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 했고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학생들에게 많이 알리긴 했죠. 근데 그 안에 감시하는 보이지도원도 있는데 그분들도 현섭 씨를 그래도 믿고 좋아했어요? 네, 그 하수도 막혔던 상황에 보이지도원도 있었는데 보이지도원도 되게 친절함으로 다 가더라고요, 현섭 오빠한테. 사실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보이지도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섭다라고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가장 친하게 지낼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뭡니까? 그 분이 태블릿 PC 3거를 맞아요. 쓰고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 건물 짓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은 이렇게 짓는 게 조금 더 빠르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다가 종종 제가 갔을 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게임 때문에 친해졌던 거. 저기 뭐야 애들 많이 하는 건데 집 짓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그걸 해 보이지도원이? 네, 그래서
한 번은 같이 너무 날씨가 좋은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맥주도 한잔하고 그래서 친해졌죠. 두 사람의 인연이 정말 특별한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직접 또 이렇게 북한 식당 찾아가서 일도 도와주시고. 그러면 식당 외적으로도 혹시 희진 씨랑 또 있었던 특별한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매주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식당을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그 주에 좀 다른 바쁜 일이 있어갖고 못 갔던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됐는데 희진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한 주 동안 안 와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다고. 그럼 하루 빠지면 무슨 일 있나? 야, 이런 느낌인데? 썸인데 이거? 이 친구들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참 새로운 기분이 들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식당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그 브레이크 타임은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방문을 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는 식당의 브레이크 타임을 모른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냥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혹시 안에서 쉬고 있는 건가? 하고 문을 두들겨 봤어요. 문을 이렇게 뚝뚝뚝 두들겼더니 희진이가 마침 있더라고요.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들어와서 잠깐 얘기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우연찮게 쉬는 타임에 같이 들어갔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노래방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가지고. 그래서 북한에도 노래방 기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처음 듣고서 그러면 한번 꺼내보자. 꺼내서 희진이한테 나는 북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니까.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다른 노래들은 다 이제 찬양하는 노래들밖에 없었고요. 맞아요. 장군님 노래밖에 네, 없었지. 그래서 그런 노래밖에 말고 토장의 노래라는 게 있었는데 그 노래를 희진이가 불러줘서. 희진이 형, 저 조금만 들려주세요. 세상에 나서 밥술을 들 때 처음으로 맛들인 것은 내 어머니가 메주를 쏘어 손수 담근 도자기세. 남유럽에서 된장 끓이는 기분이 어때요? 이상했죠. 처음에 토장의 노래라고 하길래 제목 자체가 그냥 토장의까지가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노래 자체, 토장의 노래 자체가 처음에 이만갑이란 프로를 어떻게 좀 보여줄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처음에 친해지고 싶었어요. 내가 북한 사람을 나도 조금 어느 정도 안다. 근데 그 알게 된 이유가 이만갑이라는 현재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남한에서 살고 있고 현지 생활이나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보여주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희진이가 그런 탈북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절대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는데 오빠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희진아, 너 이런 거 알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변 눈치가 보이니까 몰라요 이러면서 그냥 쑥 지나갔는데 은근슬쩍 봤죠. 저 뭐지? 이러면서 쑥 봤어요. 근데 이제 현주 언니도 있었고 아라도 있었고 신은아 언니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세련되신 거예요. 평양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뭐 양강도 이러면서 쏘고 있는데 그래서 시상인데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뭐지? 갑자기 진짜 갑자기 막 더 이렇게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기인가 저렇게 세련될 리가 없는데 내가 아는 양강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약간 사기일 거라는 약간 야간 우리 정민우인데. 아무튼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신기했죠. 미린 씨도 알아요? 저는 희진이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저도 이게 처음에 또 전파구가 되는 네. 딱 와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모른 척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설마 하다가 딱 봤는데 이만각을 봤는데 저도 사기인 줄 알았어요. 북한 사람들 이렇게 세련됐다고? 이거 한국 배우들 아니야? 막 이런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걸 보는 또 어떤가는 남인이가 유희진을 보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 또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시작은 오연섭 나비 효과예요. 네. 진짜로. 맞아요. 들으면서도 사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너무 신기한데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소식을 누군가 접했을 수 있잖아요. 이만갑을 보고서 탈북 결심했다. 뭐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혹시 있나요? 제가 아는 언니도 2년 전에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만갑을 보고 저건 분명히 안기부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를 꼬시려고 지금 맞아요. 저렇게 그 했다. 얘기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현숙 언니하고 성죽 엄마 말투가 저거는 도저히 연습해서 나올 수 있는 말투가 아니라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저 말투는 절대로 연습해서 나온 말투 아니다 하고 애기 업고 탈북해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계시는데요. 러시아에서 곧만 이렇게 언제 한 1년 됐어요. 근데 그 러시아도 한 개 소대끼리 이렇게 모여있대요. 소대, 중대 있는데 그 소대 WPC 같은 게 한 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녁마다 이만갑을 많이 본대요. 그러면서 야 자기는 그걸 보면서 정말 여기인데 앉아있는 여자 이렇게 제니아들 하나하나 이게 진짜 임자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만약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정원을 하면 될까 어떡해.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 자기는 15명이 그 이만갑을 보고 통째로 이렇게 탈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